12.3 대란을 모의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며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의 수거 대상에는 이재명, 정청래, 조국,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추미애, 박범계, 노영민 등의 정치인 명망가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등이 적혔습니다. 심지어 김재동, 차범근 씨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두한 시대 주먹을 이용해 좌파 놈들 분쇄시키자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평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됐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5월 4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 기일이 한두 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그리고 3일 김건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인정했는데요.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소통한다?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를 주고받느냐라는 질문에 조태용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는데요. 한편 김봉식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이 사적인 가정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결국 계엄 배경에 김건희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 1천억 원을 포함해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겐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바꾸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국민 25만 원 지급 방안을 안 넣기로 해놓고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더 좋은 안을 가져오면 포기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정부가 가져왔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리당략의 눈이 먼 국민의힘은 이재명 현금 살포 추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공식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트럼프의 귀환 이후 세계 질서 변화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문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또 종전협상이 미국, 러시아 주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궁극적, 본질적 패전이 확실해 보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드러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범행 전후 행동이 우울증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울증을 이번 범행의 원인으로 여길 경우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기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는 계획적인 이상 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